원 구성 협상 과정에선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더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이 이제 도를 넘다 못해 가히 눈뜨고 봐주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도 모자랐는지 명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이라면서 인국공, 부동산 사태 여파로 인한 2030 지지층 이탈만 의식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1천억 원,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2,500억 원, 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 100억 원 등 3,6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추가 반영하고 소위에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목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이라면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의료진 수당 지원 금액은 줄이고 코로나와는 별 관련도 없는 청년 역세권 전세 임대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 보면 여당에게 코로나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데 내세울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듯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증유의 슈퍼추경이라면서 예산 심사 기간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는데 소위 여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운영위조차 불과 50여 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고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한 산재위마저 심사 시간은 2시간 정도에 그쳤는데 이처럼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불과 1에서 2시간 만에 마무리 짓는 졸속 심사가 이어져 오죽하면 기재위에선 범여권인 정의당 의원조차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1,031억 원이나 늘어난 38조 4천억 원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북 익산 주요 관광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사업 100억 원, 인천 송도 신도시 소재부품 자원순환기술혁 신센터 구축 200억 원 등 약 3,571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용 예산까지 요청했는데 비록 예결위에서 수용치 않겠다고 못 받았다지만 이번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하다못해 예결위 예산 소위마저 이 엄청난 예산을 놓고 고작 5명의 여당 의원만 모여단 사흘 만에 심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해도 집권 여당 소속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나마 여당이 감액한다고 손댄 곳도 첨단 과학훈련 예산 등 국방 관련 예산 같은 부분이고 예결위 심사에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3,271억 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깎아버렸으며 기업 살리기보단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심성 예산에 치중한 바 없지 않은데 삭감 규모 역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이라던 민주당 간사의 호언이 무색하게 1에서 2천억 원 정도, 즉 0.5%가량 삭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실 문 정권 집권 3년간 미집행한 추경 예산 규모만 해도 무려 1조 6,3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당초 시급성을 요해 편성하는 추경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3차례의 코로나 추경으로 59조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오면서 그 지원조차 절반 이상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재정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3차 추경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 규모만 97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국고채 순증 물량은 지난해의 2배를 상회하는 100조를 넘고 있는데 정작 쓰지도 못하고 남으면서도 또다시 나라 빚까지 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운운할 뿐 문 정권 집권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